인터넷, 스마트폰, 과오존 예방교육, 내몽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심센터 예방교육 강사 최양수라고 합니다. 스마트심센터는 전국에 18군데 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전남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 스마트심센터이고요. 스마트심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과 함께 스마트폰 문제를 다루는 가정 방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스마트심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상담전화 1599-0075로 연락하셔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몽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참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병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병원은 어떤 스마트화가 되었을까요? 먼저 기계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단순했지만 지금은 복잡한 기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기계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한 병원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진찰을 받았는지 그리고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다 기록해 와야 됐지만 지금은 핸드폰만 딱 보면 병원에서 진찰 받았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병원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은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은행은 어떻게 스마트화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은행을 참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돈을 보낼 때도 은행을 가야 했고 또한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도 은행을 꼭 가야 됐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을 열 일이 없을 정도로 참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모습으로 바뀐 은행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학교와 학원 같은 교육기관은 어떻게 스마트화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수업을 잠깐 놓치거나 그 내용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궁금한 거나 그리고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때 검색만 하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영상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 같은 공간은 어떻게 스마트화가 되었을까요? CCTV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리고 기계들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켰다 끌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 공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스마트화가 되고 있을까요? 전기차라든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듯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고 더욱더 안전하게 하는 기술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 문화는 어떻게 스마트화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식당을 찾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와야지만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배달 어플이 생기고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찾고 결제하기만 하면
음식이 우리 집까지 배달되게 되어져서 편리하고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버스는 어떻게 스마트화가 돼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버스 시간표가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시간표를 봐야지만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버스가 어디쯤에서 출발하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우리는 편하게 버스를 오는지 안 오는지 놓칠지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껏 편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이러한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블루투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도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게 되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스마트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혹시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듯 스마트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만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한 세상의 좋은 점들을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면 오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고 그것을 조금씩 건강한 모양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나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의존 상태라고 해요.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생의 30% 이상이 과의존 상태라고 해요. 10명 중에 3명이 과의존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의존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는 나에게 해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교육이라든지 공부에 관한 것이라든지 궁금한 것을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대화하는 부분에 이렇듯 좋은 기능이 많이 있는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과의존 상태인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임과 유튜브처럼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게임이 무려 50%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볼 때 반 이상을 게임과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결국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과의존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조각은 스마트폰을 스스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조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두 번째 조각의 시작은 간단한 게임을 할 거예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갖고 싶은 아이템은 꼭 사고 말 거야. 이것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맞는 걸까요?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밤에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 다음, 나이에 맞는 게임만 해야 돼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나 횡단보도에서 게임을 해도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답은 X입니다. 찬우야, 그만하고 밥 먹자. 알았어요. 조금만 더요. 딱 10분만 더 할게요. 안 돼. 너 좀 전에도 10분만이라고 했잖아. 벌써 그게 1시간째야. 하지만 저만 그만둘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요. 이거 온라인 게임이란 말이에요. 저 밥 안 먹을래요. 저만 그만두면 저는 누구랑 놀아요? 너 아까 학교 숙제 많다고 했잖아. 엊그제 아빠랑 하루 30분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찬우야. 친구들, 찬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이 찬호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우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보면 찬우가 게임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찬우의 친구라면 건강한 게임 사용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스마트하게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초등학생용 게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에는 나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았어요. 나이 제한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할 수 있도록 권고했겠지만 나쁜 영향을 미칠 걸 알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인지 나이에 맞는 게임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그 게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친구와 경쟁하지 않아요. 게임으로 경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경쟁을 하는데 게임을 더 오래 하기, 게임을 더 많이 하기, 이런 경쟁은 좋은 경쟁일까요? 나쁜 경쟁일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게임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잘 못하는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즐겁고 재미있게 게임을 함께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싸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겠죠?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 재미있게 유익한 스마트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다음 게임을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해보았나요? 그 경험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은 경험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훨씬 즐겁고 여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유롭고 재미있는 스마트한 게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뒤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기쁘고 여유롭게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췄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세 번째 조각을 찾으러 가볼까요? 세 번째 조각은 모바일 동영상입니다. 모바일 동영상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세 번째, 음악과 영화 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동영상이 좋은 점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바일 동영상으로 인해서 나쁜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한 번씩 말해볼 수 있을까요? 다 먹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쉴게요. 그래. 그나저나 찬호에게 하루에 스마트폰을 30분만 하기로 허락했지만 얘가 요즘 인터넷 개인 방송 보는데 너무 재미를 들이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니 무턱대고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방송에서 본 대로 따라할까 봐 걱정이에요. 어쩐지 요즘 찬호가 갑자기 너무 과식할 때가 있다 싶었는데 내일 찬호와 차근차근 대화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 숙제를 해보실까? 너 오늘 그 BJ 오빠 먹방 봤니? 당근이지. 오늘 엄청나지 않았냐? 맞아. 진짜 먹방의 신인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별사탕도 받고 너무 부러워. 넌 저만큼의 10분의 1도 못 먹지? 에?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네가? 그럼 너 아이스크림 저 오빠처럼 한 자리에서 5개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아이스크림 5개? 거봐, 아무튼 허풍만 세다니까. 아니야, 5개는 너무 약해서 그랬지. 10개까지도 거뜬하다고. 정말? 나를 잘 모르시네. 내가 내일 10개 먹는 거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어서 인증해준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진짜 별사탕 사줄게. 진짜지? 일단 인증한다고는 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어쩌지? 아니야, 애들이 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내가 아니지. 저 형도 저렇게 쉽게 먹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자, 아이스크림 10개 준비됐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누르면 준비 끝! 지금부터 찬호의 아이스크림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BJ 형을 이겨라! BJ 형은 이가 싫어서 아이스크림을 5개까지 먹었지만 저는 2배 더 많은 무려 10개를 먹어보겠습니다. 한 개 먹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습죠? 이제 2개째 도전! 이제 5개째 도전. 배가 살살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리는데. 아니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친구들이 확인한다고 했고 형도 해냈는데. 근데 점점 머리도 배도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영상을 잘 보았나요? 찬호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호가 모바일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나요? 그림에서처럼 2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모바일 동영상을 보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씩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스마트하게 모바일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첫 번째, 나이에 맞는 동영상만 시청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어져서 그 행동들을 따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찬호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나이에 맞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아요. 동영상을 보다 보면 별풍선이라든지 과금이라든지 결제라는 것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일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일일까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곳에 쓰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상을 보다 보면 잘못된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므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아껴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시청 시간을 지켜요. 여러분들은 시청 시간을 잘 지키고 있나요? 시청 시간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시청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었겠죠? 시청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하려고 했었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번 시간을 못 지켰을 때 다음에 정해놓은 시간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도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바일 동영상 시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영향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바일 동영상 시청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쁜 말과 행동은 따라하지 않아요. 동영상을 보다 보면 나쁜 말을 하는 내용과 행동을 하는 내용을 가진 동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관찰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동영상을 보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쁜 말과 행동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나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지개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조각은 웹툰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은 엄마가 추천해주신 이 동화책을 읽어봐야지. 유진아, 여기서 뭐해? 찬호구나. 너도 책 빌리러 왔구나? 책? 무슨 책인데? 응, 이 동화책이 그렇게 재미있대. 뭐야, 엄청 두꺼운데 그림은 없고 글자만 많고 이걸 언제 다 읽니? 자고로 요즘은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웹툰이 대세라는 말씀. 웹툰? 이게 요즘 인기 있는 웹툰인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리기만 하면 돼. 글자만 가득한 책 읽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재미있다고. 그래? 근데 이런 거 보려면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유료 신작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지식을 쌓으려면 좋은 글이 많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걸. 나라면 그거 한 권 지루하게 읽을 시간에 재미있는 웹툰 10편을 보겠다. 너도 한 번 보면 웹툰의 재미를 알게 될걸? 그럼 나중에 학교에서 보자. 안녕. 응, 잘 가. 그래도 열심히 고른 책인데. 이 책도 정말 유익하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찬호가 알려준 웹툰이 자꾸 생각나. 그 다음 장면도 궁금하고. 그래, 엄마랑 하루에 30분 스마트폰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잠깐 한 편만 보고 나서 책 읽어도 되지 뭐. 이 사이트구나. 어디 보자. 그 웹툰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오늘은 딱 1화만 봐야지. 웃겨. 정말 재밌네. 그래도 1화만 보기로 나랑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마음의 양식을 읽어보실까? 웹툰을 보다가 책을 읽으려니까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네.
계속 다음 장면이 궁금해. 다음 편도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그래, 딱 3화까지만 더 보자. 그래봐야 다 보는데 5분도 안 되니까 뭐. 하루에 30분 스마트폰 써도 되니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딱 3화까지만 보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벌써 3화가 끝난 거야? 다음 편이 궁금해. 못 참겠어. 어떡하지? 그래, 어차피 엄마와 약속한 시간 동안만 보는 건데 나쁜 것도 아니잖아.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보자. 유진아, 학원 갈 시간이에요. 얼른 가방 챙겨서 나오렴.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지났네. 네, 엄마. 영상을 잘 보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건강한 웹툰 이용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즐겁고 스마트하게 웹툰을 보려면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지 않아요. 세 번째, 걸어 다닐 때는 보지 않아요. 네 번째, 초등학생 나이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걸어 다닐 때 주변을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무지개 조각이 모였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규칙과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한 세상을 즐겁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조각, 이해하기. 다섯 번째 조각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할까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스마트폰을 결국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저성이라고 해요. 스마트폰 말고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더욱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고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것을 바로 현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조절 실패. 조절 실패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다른 일들이 손에 안 잡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니까 다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서 그 일들이 엉망이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적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험을 하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스마트폰의 과의존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에 빠지는 것, 이렇듯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초등학생 중에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사고가 났었던 경우들을 살펴보니까 40.5%가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28.8%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1.6%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해요. 그리고 7.5%는 자전거와 충돌해서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부존에 빠지게 되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보게 되어져서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걸어갈 때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을 더욱더 살피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어서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과부존에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시력이 나빠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네요. 손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다고 해요. 허리 모양이 변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중에 한 가지 나에게서 발생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조금 줄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번째 무지개 조각을 모았습니다. 스마트폰 과부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5번째 조각을 찾으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6번째 조각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째 조각 실천하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건강한 사용을 위한 다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정한 뒤 사용해요.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앞에서 다른 조각을 찾으면서 배웠었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정한 뒤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번째, 바른 자세로 사용해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될까요? 눈높이를 맞추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C자 모양으로 유지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게 펴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팔을 들고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 사용할 때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손목이 아프다고 했었죠. 그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운동법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느슨히 펴보세요. 2번째, 손목을 반듯하게 핀 후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힘을 빼고 이완시켜 보세요. 3번째로는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4번째, 주먹을 쥐고 손목을 최대한 구부려서 5을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5번째, 팔목과 손가락을 느슨히 펴고 힘을 뺀 후 5을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번째, 1번에서 5번까지 운동을 10번 정도 반복한 후 양팔을 옆으로 펴고 5초에서 6초간 흔들어 주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한 후 손목이 뻣뻣해지는 경우를 느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예방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손목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통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하고 난 후 예방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목이 아프다고 했었죠. 그것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해요.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에도 예방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목 뒤에 손을 대고 천천히 목을 뒤로 젖혀주면 됩니다. 2번째, 대각선 뒤 방향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3번째, 반대편 옆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4번째, 대각선 앞 방향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 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난 후에 이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목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자세를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되어지니까 꼭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6번째 무지개 조각을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부터 6번째 조각을 모으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배웠는데요. 스스로 어떻게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한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해가 되는지도 배웠었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실천법들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 레몬 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